전쟁 없는 평화의 땅 세계의 중심. 박정우 부회장님 인사 한번 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사장님, 이명박 간사님. 네. 먼저 UN 페스코 2020년 송년 컨퍼런스 개최해서 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 모임들 이렇게 뵙어주셔서 반갑습니다. 김정만영 씨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죠.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 계신 분들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들어가시면 누가 누구신지. 저 또 우리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 중국 전동성 연합회장 전영입니다. 전영희 회장님.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네. 김성곤 이사장님, 우리 저 김성곤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네네. 저 민주평등 브라질 협의회 상파울루에 있는 우리 저 김조전 회장님. 요즘 큰일 공공개비를 크게 하시는데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김효준입니다. 조정원 이사님 반갑고 저 여러 분들 뵈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는 좀 한밤중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새벽 아침입니다. 아침이에요? 6시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고. 네네. 우리 김효준 회장께서는 지난번 현지 의회를 설득해서 브라질 의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영 이사장님. 저 실은 이번 지난 토요일에 그분들 모시고 브라질 현지인들, 정치인들 모시고 그분들이 종전 선언에 대한 지지 강연회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그게 바로 민간 외교고 지금 해외 우리 동포들이 좀 수고해 주실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지 정부나 언론, 의회를 상대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평통에도 저 법률봉사단이 있습니다만은 브라질 변호사 협회에서도 또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저기 이상무 평통에서 남유럽 회장님 좀 보이시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영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권 이사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번 그 송년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또 발전적인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권 이사장님 잠시 후에 할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회장님은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듬직하신 후임자를 결정해 주셔서 새로 이끌 회장을 선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저 샌프란시스코 정성덕 회장님 식구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인사 좀 나누시죠. 네, 김동영 이사장님 강문덕입니다. 나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저 김성근 동포재단 이사장님하고 인사 나누세요. 저 김성곤 이사장님 샌프란시스코에서 뵀었죠. 네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먼저도 축하드렸지만 거듭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연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제 일본 한국인 중앙회 회장으로 추대되셨는데 우리 구철 한인 회장님 저기 우리 격리 중이신데 우리 저 고상급 회장님 지금 호치민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철 회장 이제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영 이사장님과 그리고 요번에 새로 취임하신 제동폰 김성원 이사장님 그리고 세계 리더분들과 같이 자리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갖다가 좋은 강연 하시는 걸 갖다 잘 듣겠습니다. 네. 항상 저도 끝날 것 같은 저 정자쌤이 있는데 회장님 이수 회장님하고 계시고 우리 고상하셨던 나원수 김선미 회장님 우리 저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님도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우리 고상구 회장님
지금 몇 분 하시다가 안 되면 저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또 이제 끝나고 우리 특강 끝나고 나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 좀 황정조 저 한국인의 집 하우스 오브 코리아 이야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샌디에고의 황정주입니다. 저기 허준혁 사무총장님하고 나온 회원께서 이 그룹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성건 재해동포 이사장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가 비영리 단체를 샌디에고에서 하우스 오브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공원인 센트럴 파크보다 한 1.5배 공원이 발보아 파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한국관을 짓는 그런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마지막 단추로 재해동포 재단에서 저희 하우스 오브 코리아 파비지 한국관 건축에 기금을 재단 기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 4월에 오픈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 이사장님하고 다른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고 감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성건 재해동포입니다. 한 번째는 우리 김덕영 에피스코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해외 동포를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재동포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난 11월 지적되신 우리 김성건 의원 이사장께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김성건 이사장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어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성건 이사장님은 4선 국회의원을 하신 우리 정치권의 참 중진이고 원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김성건 이사장은 그 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해외 동포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포들 모임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김성건 이사장님이십니다. 국회에 계실 때는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국회에서 나온 뒤에는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건 이사장님은 사실 우리 정치 입문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 다시 말해서 종교인 평화회의를 운영하는데 거의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에도 많은 참 경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미국에서 미국 템플 대학에서 박사, 석사를 하셨기 때문에 해외의 우리 동포들과도 정말 밀접하게 같이 했던 그런 사실은 해외 동포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김성건 이사장님이 지금 이제 불과 취임하신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첫 행사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 2, 3, 3일 동안에 온라인으로 세계 한인 회장 대회를 하고 사실 공식 행사로는 지금 이게 2번째 행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특강은 김성건 이사장님의 경륜과 그리고 나아가서 포부를 들을 수 있는 첫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좀 밤잠이 설레일 정도로 기대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강연 전에 너무 긴 시간을 뺏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해외 동포에 대한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재단 이사장님 우리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도 많은 서로 인사도 그리고 의견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건 이사장님께 좀 격려와 또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보이시나요 지금? PPT가 첫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재단, 영어로 이름이 UN 피스코인데 우리 또 김동영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UN 피스코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이렇게 통일부에서 지정이 됐다는 뉴스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동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한 60분 하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한 3, 4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요. 이게 시뻘건 거 뭔지 아시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잠깐 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7,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65만 명. 아마 내년 초가 되면 1,00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가히 전 인류를 뒤덮고 있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 뭐냐? 대체로 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이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라는 이런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좀 불편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엄청난 물질 문명을 지금 추구하면서 특히 이 화석원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이 CO2가 증가하는 것이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지금 이 화석 온실가스를 저희가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에 파리 협정에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어쨌든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결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탈퇴를 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금 귀여운 소녀가 스웨덴의 크레타 툰베리라는 16살 되는 소녀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이든이 당선돼야 된다고 지지 성명까지 냈었는데, 어쨌든 다음. 지금 우리 인류는 이런 CO2를 무한히 배출하는 이런 물질 문명에서 탈출해야 되는 문명의 대전환이 지금 시급한 그런 시점에 있고,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이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인류 문명 대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게 이 지구인데요. 지구가 아이스크림처럼 천천히 지금 녹아 내려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1.5도 상승에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면은 2030년도 정도 되면은 지구 온도가 1.5도를 훨씬 넘어서 2도, 3도씩까지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 앞바다의 해운대, 또 우리 인천의 영종도, 이것이 지금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30년도까지는 지금의 CO2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2050년까지 그 탄소 배출 제로라는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목표에 달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5도로 스톱해야 되는 이 전 인류의 그 시간이 지금 뭐 1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주제는 이 문제하고 깊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그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은 보통 역사는 국가 단위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죠. 미국사, 영국사, 중국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국가 단위보다 훨씬 큰 문명의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이분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상 20여 개의 문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 문명도 이 생명체처럼 생성과 발전 그리고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 인류가 지금 새로운 지구촌 문명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그럼 이 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이 지구촌이 지금 하나의 그 지구촌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전까지 인류를 지배했던 각 지역 단위의 문명은 지금 사실상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 이집트 문명, 또 뭐 인도 문명, 유럽 문명, 이 문명의 울타리들이 지금 서서히 깨지면서 이제는 뭐 비행기 타면은 뭐 하루면은 지구 반대까지 갈 수 있고 또 뭐 휴대폰 하나면은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과 지금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문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어디서 이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이냐? 이것이 미국이냐 아니면 뭐 중국이냐?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유럽이 그동안에 이 새로운 물질 문명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미국이 사실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러나 미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서서히 양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다음으로 GDP가 높았던 것이 일본인데 일본도 그 자리를 지금 중국에 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군사력, 경제력으로 세계 지금 2위 국가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새로운 문명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문명을 리드해야 되는데 저는 일본도 중국도 아닌 우리 한반도가 그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다음 이 토인비 박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세기 이 지구촌을 리드할 새로운 문명의 가장 적절한 후보지는 동북아시아다. 그분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라고 어떤 나라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시아를 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충돌하고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충돌하고 그리고 드디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가장 격렬한 문명의 충돌지였다. 이번에 그 문명 그 이론에 의하면은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은 그 문명과 문명이 교류하고 충돌하는 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 19세기, 20세기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이 문명과 문명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낳지 않겠느냐. 사실 보면은 1840년에 그 영국이 중국을 침입하는 아편 전쟁이 있었죠. 1894년에 청일 전쟁, 그리고 1905년에 노일 전쟁, 1930년대 중일 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반도야말로 이 동북아시아 문명의 충돌의 한 가운데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 물질 문명의 시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뉴턴을 시작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전에는 그 인간의 의식주를 전부 손으로 해결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옷을 만드는 것도 대부분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과학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영국에서 시작된 그 방적 공장의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그전에는 이 물품들을 말들이 싣고 날았는데 이제는 이 터빈이 발명되면서 기차로 물건을 대량적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근데 이 산업혁명이 인간한테 그 물질의 그 편리는 좋습니다만은 이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려니까 식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싼 원료를 수입하려니까 또 식민지에서 이런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 이런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 때문에 결국 서구의 열강들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이 서구 열강처럼 산업화가 일찍되면서 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죠. 그 다음. 사실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일본의 그리고 서구의 동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조선을 서서히 점령하게 되고 결국은 만주,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가 BC 4세기에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한국의 디아스포라는 그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그 19세기 말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시작은 러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1863년에 13가구의 한민족이 그 두만강을 건너서 그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 사진은 1900년대 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신한촌의 고려인들의 사진입니다. 아주 모습이 초라하죠. 다음. 1930년대 벌써 러시아로 이주한 우리 한민족이 한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때는 스탈린,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산화에 승리한 소위 적군파가 그때 백군파하고 싸워서 승리하면서 일본하고도 이제 대립을 하게 됐는데, 이 연해주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18만 명의 이 우리 고려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로 하룻밤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사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기차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1937년이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일본의 동포들, 그 제1동포의 시작은 역시 일제식민지 과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취업을 위해서 혹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1940년대부터 군인 그리고 노동자로 강제징용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신대 혹은 위안부로 그 일본에 징용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이 슬픈 역사가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서 약 200만 명의 제1동포 중에 140만 명은 한반도로 오고 한 60만 명이 남아갔고, 이제 제1동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민단이라는 소위 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제1동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조총련이라고 북한을 지지하는 제1동포가 이렇게 되면서 제1동포 사회가 둘로 갈라지는, 처음에는 조총련의 그 세력이 굉장히 컸다가 지금은 민단 세력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저기 오른쪽 사진은 그 민단 학교 다니는, 조총련 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제1동포 사회에서 좀 제일 아쉬운 점은 이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의 이 문화의 그 정체성을 훨씬 좀 강하게 유지하는 게 조총련계 학교예요. 이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인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면서, 그리고 지금은 뉴카마라고 해서 그 해방 이후에
특히 70년, 80년도에 그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일본에 정주하기 시작한 그런 뉴커머의 인구가 한 20만 정도 합해서 지금 제1동포들은 한 90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미주 이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1902년 12월 22일 날 그 배를 타고 그 하와이로 건너간 103명의 노동자들이 미주 이주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와이에 도착한 1월 13일이 지금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그 다음엔 LA에서 오렌지 농장, 저 오른쪽 사진은 도산 안창호가 맨 그 왼쪽에 계시네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께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따자라는 그런 그 독립운동을 사실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사진은 이제 미주 이민 금년이 118년인데 왼쪽 사진은 그 미주 이민 100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에 우리 어린아이들이고, 이 오른쪽에 3명의 여성은 이번에 미주의 그 하원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들입니다. 은주, 순자, 그 다음에 영옥 씨죠.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의 또 남자가 앤디 킴의 사진이 빠졌는데 이번에 4명이나 이 미주 이민사에 정말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권에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은 한글 학교 아이들 사진인데 지금 세계 1,800여 개 한글 학교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숫자의 한글 학교가 지금 미주에 있습니다. 다음. 미주와 버금가게 많은 그 동포가 중국 동포들입니다. 미주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만은 왼쪽 사진은 1992년에 우리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간 지금 그 중국 한인들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족과 합해서 지금 25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조선족 숫자가 훨씬 많죠. 오른쪽 사진은 북경에 있는 조선족들의 그 신년 축하 모임인데 지금 그 중국의 그 조선족들이 뭐 한 200만 정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이 거의 9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그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이 해외 동포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쨌든 러시아 또 미국,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금 이제 뭐 동남아시아하고 저 아프리카 또 중남미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결론적으로 18세기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서 서구 열강과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흩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유럽에서 시작한 근대 물질 문명의 결과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도 사실 좀 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또 가슴 아픈 것이 이 근대 물질 문명이 우리 한민족을 남과 북으로 분단한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저희를 초청한 이 코리안 피스코와 직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된 서구 물질 문명은 자본주의라는 이런 새로운 사회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자본가와 노동가라는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저 왼쪽의 사진은 그 당시 그 독일에 있었던 이 만화인데요. 신문의 만화인데 이 뚱뚱한 자본가들이 걸레 짜듯이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 노동자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 저 돈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임금을 싸게 해야지만 자본가들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춰갖고 어쨌든 이제 그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이 불법입니다만 당시에는 소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가운데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은 그 나이 어린 10대 소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쳤죠. 이렇게 그 자본주의의 그 뭐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현장을 보면서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이 비인간적인 그런 현장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왼쪽의 사진은 가운데 이제 모세처럼 그 자본주의는 결국 부의 불평등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그 십계문 같은 그 돌에 새겨진 그 이제 그걸 들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칼 막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인간을 그 위주로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선의에서 그 공산주의 이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 자본주의는 결국 그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망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자본가들이 생산되는 공장의 물건을 팔아먹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고, 그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근로자들의 지갑이 두터워야지 공장의 물건을 살 수 있고 공장에 계속 돌아갈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자본가들이 임금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가난하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은 공장의 물건을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해서 자본주의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위 그 막스의 그 자본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이나 서부 유럽에서는 이 국가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보다는 농민이 더 많은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대머리 까진 사람이 소위 그 소련 공산당의 이론적인 그 지도자였던 그 레닌이죠. 어쨌든 소련에서 이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 남북 분단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우리 소련이 공산화됐을 때 우리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 내지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갔어요. 여기 있는 두 사진은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해 임시정부 1919년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 탄생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정부는 이걸 또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그 중국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장개석의 지원을 받았었고,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은 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죠. 다음. 반면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의 역할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데요.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모택동, 그리고 소련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그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둘로 갈라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자본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결국은 한반도를 그 나중에 그 둘로 나누게 되는 그 이제 하나의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이 사진은 가운데는 38선이고 해방 이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하는 우리 한반도가 분열되게 된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그 1945년 8.15 일본이 그 이제 물러나면서 한반도는 결국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주의화 되기 시작했고요. 남쪽은 미군이 군정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로 가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은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승만 대통령이 8일 일어날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북한에서는 바로 한 달 뒤에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에 세우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역사의 가장 슬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합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남과 북의 충돌이 아니고 북한을 지원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남쪽을 지원한 미국과 그 유엔 참전국들이 합한 국제전이죠. 다시 말해서 이 냉전 체제로 갈라진 이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파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린 어떻게 보면 그 냉전의 이제 소산물인데, 따지고 보면은 자본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공산주의도 결국은 서구 물질 문명의 다 부산물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만든 그 이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이 이 이념의 호구 속에서 불행한 그 역사를 만든 것이 6.25입니다. 다음. 뭐 이건 6.25 사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슬픈 전쟁이 6.25였어요. 우리 동족 상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고, 여기에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제 뭐 끌어들여서 아니면 참전해서 전쟁을 했고,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비참한 전쟁이 6.25였고, 어느 한쪽도 승리하지 못한 결국은 무승부로 끝나는 전쟁이 6.25였습니다. 다음. 근데 어쨌든 6.25를 정점으로 해서, 그 뒤에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냉전이 서서히 와해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땅뜨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 한국도 소련, 그리고 중국, 우리가 적성국가라고 했던 이 두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서독도 갈라졌다가 1990년에 통일이 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특히 1988년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올림픽이 있었죠. 이 사실 올림픽이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외교의 큰 그 성공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왼쪽 사진은 1990년에 우리가 당시 적성국가였던 소련과 수교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역시 적성국가였던 중국과 우리가 외교를 수립하는 과정인데, 사실 소련은 우리하고 수교하면서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이 붕괴하게 되면서 동구가 한꺼번에 몰락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적대적인 관계였던 한국과 소련,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만큼 북한도 일본과 미국과 수교해라. 이걸 교차승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완화되지, 만약 그 한쪽만 수교를 하게 되면은 이 국제사회,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교차 승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남한은 중공 그리고 소련과 수교를 하는데, 북한은 일본 그리고 미국과 수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 핵을 개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게 돼요. 제가 그 러시아에 가서 그 정의화 의장 모시고 그 러시아 외교관들과 그 한러 25주년 수교 기념식 때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소련이 우리하고 수교할 때 북한이 엄청난 그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미국과 수교될 그런 그 지금 상황이 아닌데, 당신네 나라가 그 한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결국 그때 소련 외교관들이 북한도 머지않아 미국 그리고 일본과 수교하게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달랬다고 그러는데, 결국 북미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만약 북미 수교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정세현 장관님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역사의 과정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소련과의 그 군사동맹도 뭐 깨지죠. 그리고 동구가 무너지면서 결국 국제적으로 중국만이 북한을 좀 지원하게 되고, 더구나 그 자기네 편이었던 중국과 북한, 소련이 그 한국과 수교하면서
안보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핵만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핵 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지금까지도 뭐 6자 회담이다, 뭐 4자 회담이다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핵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장 큰 원인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뭐 북핵 문제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어쨌든 북미 관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남북 한민족끼리는 어쨌든 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통일로 가야 되는 그런 점진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 정상화 내지는 교류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김대중, 김정일 두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했고 2007년에 노무현, 김정일 그리고 그 다음 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도 무려 2018년에 3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야 이제는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죠. 다음 그렇게 하고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이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당시에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는 이제는 뭐 되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통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걸었는데 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는지 이 다음 2019년 2월 27일 날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회담이 결렬하게 됩니다. 이 사진 참 잘 찍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아주 안 좋죠. 네, 다음. 다시 문명의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동북아시아가 엄청난 문명의 충돌 과정이 있었었고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거라고 하고 우리 한반도는 그 문명 충돌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구 물질 문명의 부산물이고 이 두 체제가 충돌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6.25라는 전쟁까지 겪었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분단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서구에서 시작된 이 물질 문명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한민족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 피해 속에서 계속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흥묘백묘론을 얘기했어요. 이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교가 지배하는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외형상의 껍질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지금 중국입니다. 아마 중국에 계시는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뭐 상당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두 체제 사이에서 피해를 겪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두 체제를 잘 이용을 해서 자본주의를 플러스라고 하고 공산주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남녀에 비교하면은 플러스가 남성이고 마이너스가 여성이라고 그럴 경우에 남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부부싸움도 나고 안 좋은 결과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가면은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게 또 남녀 관계처럼 저는 이 두 문명이 충돌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인류를 위한 대한 문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서도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어디에서 그러면 시작될 것이냐? 저는 거기가 동북아시아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가 6.25라는 전쟁도 겪었지만 자본주의는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해요.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주장했던 것이 자유, 평등, 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노예에서 좀 벗어나서 이 이념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그런 인간 중심의 새 문명을 우리가 리드해서 창조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까지 물질 문명이 그 지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이 물질 문명의 폐해를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가 절실히 겪지 않았어요? 이제는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문명에서 이제는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문명으로 우리가 서서히 이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민족은 군사력 경제력을 갖고 세계를 리드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로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문화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창조해야 될 새로운 문명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런 생태적 문명, 그리고 문화가 경제 군사력보다 훨씬 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UN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주장하듯이 인류가 한 형제 그리고 세계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정 종교, 특정 국가가 힘을 갖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 이제는 특정 종교와 특정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렇다고 뭐 각 국가나 각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조화시키면서 전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이런 세계 시민주의,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문명의 방향인데, 다음. 이 얘기를 이미 단군 할아버지께서 지금부터 4353년 전에 하셨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만드시면서 세우신 철학이 뭡니까?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인류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이 그 단군 성조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건국 이념입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글로벌 시티즌십이에요. 저는 이런 훌륭한 정신을 가진 건국 정신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는 앞으로 인류 문명의 방향이고 우리 재동포들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오늘 회의 총회를 하시는 UN 피스코가 나갈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홍익 정신으로 새로운 지구 문명을 창조하자. 네,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 지금 문명의 전환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문명의 전환의 그 기본이 우리 한민족이 이미 갖고 있다. 홍익 정신이다. 그래서 첫째, 종교와 정치의 갈등을 넘어서자.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인류를 위해서 또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좌우가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 모든 국가, 모든 이념이 대화해하고 대용서하고 대관용의 자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특정 국가나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이것이 오늘 총연하신 UN 피스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결론입니다. 자, 750만 재동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첫째는 완코리아 운동을 해야 돼요. 완코리아 운동. 우리가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면 세계인들이 우리를 따라오겠어요? 우리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만날 여야 진보 보수 싸우는데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동영 이사장이나 저나 국회에서 늘 평화와 화해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념의 갈등을 고자. 두 번째,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 이 갈등이 심각해요.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민주당 돼야 되고 경상도에서 국 빠지달라고 그러면 뭐 저쪽 당 가야 되고, 네. 이건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외 동포들끼리는 이런 지역 갈등하지 마시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따지지 마시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민족 갈등 해소하자. 그래서 해외 동포들께서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미국하고 중국 동포들이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현재까지의 그 분단된 이 코리아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에요. 완전한 독립은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가 될 때, 한민족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미완의 독립을 완성시키는 제2의 독립운동을 우리 해외에서 750만 재동포가 부르셔야 된다. 이 UN 피스코가 좀 그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원 코리아 다음에 원 월드 운동이에요. 한중일을 화해시키자. 아니 유럽은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데 왜 한중일은 그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가 한자, 유교, 불교 문화라는 그런 공동의 문화 속에서 2000년을 같이 살았는데 화해 못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를 성공시켜야 되고, 두 번째,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 싸움하고 있는데 전 중국이 주장하는 사회동포주의나 미국이 주장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사이에서 지금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지 말고 그 디즈니 월드 가보니까 두 마리의 고래 위에서 아주 두 마리의 고래를 멋있게 그 쇼를 하게 만드는 조련사가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조련사처럼 우리가 땅은 적지만 마음은 크게 해갖고 중국과 미국도 패권 싸움하지 말고 우리 동북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화해시켜야 되고, 세 번째, 서구와 이슬람권 아직도 중동에서 만날 폭탄 터지고 있잖아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나 알라 하나님이나 결국 하나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싸우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게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한국은 지금 불교, 기독교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금 종교 평화 운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종교 평화 운동도 한국이 저는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인류를 한 형제로 만드는 원 월드 운동을 주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류만 하나 돼서는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인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 인류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 플래닛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지구에 사는 온 생태계가 하나다.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물질을 소유하려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서 물질 친화적 삶에서 자연 친화적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원 플래닛 운동입니다. 결론입니다. 코리아. 세계인들은 우리를 코리아라고 불러요. 이 코리아가 어디서 나왔냐? 왕건이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라고 이름 지었어요. 한자의 뜻은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높을 자, 높고 아름다울려. 그럼 무엇이 아름답냐?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도 아름답고 한류에 나오는 우리의 배우들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재동포들께서는 코리안이라는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거주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모국 코리아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전 인류와 생명을 사랑하여 이 지구를 살리는, 그래서 온 인류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민족 코리아가 될 때 우리 재동포들이 빛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150년 동안 흩어진 750만 디아스포라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그것은 이 홍익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750만 동포를 150년 동안 해외 보내서 고생시켰지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포스트 코리아 시대는 우리 코리안들이 전 세계 인류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 되기, 그리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동포들이 국내에 있는 8천만 동포, 7,500만 동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감명이 깊으셨는지 뉴질랜드 와이카토에서 고정미 회원께서 지금 사랑방에다가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자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알찬 내용들 PD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몇 분이 지금 계시는데 저 많은 분들께 뭐 일일이 시간은 지금 못 드리고 지금 뭐 150여 분이 지금 계시고 있어서 몇 분만 좀 중요한 각 대륙별로 그리고 또 각 단체별로 대표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몇 분들 좀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 성함을 그래도 제가 예의상 한 번씩은 그래도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한국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베트남 가신 지 좀 이틀째인데 우리 고상구 한상 회장님 소개하시고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좀 격리 중이시거든요. 아니 소리를 키워보세요. 우리 고상구 회장님은 네. 작년 자, 한상 반갑습니다. 회장을 하셨는데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베트남 고상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잠시 베트남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16일 날 베트남에 돌아와서 지금 호텔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특히 우리 김덕용 이사장님을 비롯한 또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님 오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우리 홍익인간을 주제로 해서 우리 동포들의 우리 국민들의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셨고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의 역할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해외에서 각국에 살고 있는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의 근익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아까 보니까 심상만 우리 아총련 회장님 모습도 보이시던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동포 근익에 대한 투표법에 대한 개정을 위해서 아주 1인 시위하시는 모습도 잘 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동포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달라는 그런 호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다행히 이번 김성곤 이사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해외 동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정치인이시고 또 우리 해외 동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이번 동포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동포들도 해외에서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을 좀 소중히 아껴주시고 또 해외 국가적 전략적 자산으로 잘 활용해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고상구 회장님은 작년에 세계 한상 대회 대회장이셨죠. 그리고 금년에 얼마 전에 세계 한인 회장 대회에 또 의장을 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심상만 회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며칠 전에 김전배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강인희 회장님하고 국회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 우리 해동포들의 투표권에 대해서 시위를 하셨는데 우리 심상만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 한인의 청년합회 회장 심상만입니다. 제가 금년에 세계 한인회장 대회 의장을 맡고 또 내년도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6대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그 결의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투표하고 우편 투표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청원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한인회장들한테 사인을 받아 그 청원문을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질적인 참정권이 우리 동포들이 할 수 있게끔 여지껏 사실 그동안의 투표가 한 20만 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800만 표가 찍은 투표가 20만 표도 안 되고 또 지난 총선 때는 한 4만 몇천 표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이 동포의 권익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수수도 하여간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받게끔 우편 투표하고 인터넷 투표를 촉구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동포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저 편통에서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종건 부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UN 피스코 해외 동포 송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동용 이사장님, 허진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매 1분 1분 한순간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신 아주 훌륭하신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제일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님 정말 항상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의 표상이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리더십니다. 오늘 강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내용을 별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오늘 준비해 주신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원 코리아, 원 월드, 원 프레 통일기관 정신으로서 우리 문화 문명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은 우리들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문위원 우리 모두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 모두가 그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그 한일 회담 대회에서도 결의문 중에 하나 나온 거가 있었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 서울에 우리 그 한민족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종교적인 평화적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UN 피스코의 그 이념하고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 다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32년 서울과 평양의 올림픽 공동 개최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했었으니까 우리 또 저 중남미 카리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백문 회장님 멕시코에서 먼 길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멕시코에서 그 중미 카리브 협의회장, 민주평통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백문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올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나마 또 전 세계에 있는 그 리더분들을 또 뵙게 되고 너무 좋고요.
앞으로 열심히 UN 피스코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트럼프 시대 때 이 가장 갈등이 심했던 게 중국인데 이 다시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또 중국하고 그렇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저 허남세 중국 부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도경 우리 UN 피스코 이사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우리 김도경 이사장님을 두고 우리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최고 지도자라고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대동포 재단을 맡으셔서 너무나 반갑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이왕 된 길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아까 참정권 문제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재외동포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아이들이 16개 나라에 34개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국 학교에 17,000명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초등, 중등, 고등이에요. 근데 이게 재동포 재단 이사회에서는 한글학교 쪽을 취급을 좀 하시고 한국 학교는 이제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김성곤 우리 이사장이 계시니까 재동포 재단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한국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애쓰시는 우리 동포들이 자녀들이 이 무상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이것을 법안에도 올려놨고 했습니다만 실천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왕 오늘 김성곤 재단 이사님 오셨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물론 이 업무가 그쪽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합하여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한번 드리고 오늘 어찌됐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송년 잔치라는 건 이제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을 우리 UN 피스코에 우리 허준혁 사무총장께서 우리 이사장님 의도에 맞춰서 하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행사 감사합니다. 또 중국 갔으니까 저 일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철 회장님. 아까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계속 좀 자리를 지키셔서. 잠깐 그럼 준비를 하시고 또 머리 또 몽골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저 박호성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UN 피스코 송년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오늘 세계 각국에 존경하는 회장님 분들이 모두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김성곤 우리 재동포의 이사장 왕코리아 운동이라든지 앞으로 그 UN 피스코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항상 열심히 하십니다. 이 동남아에서 스리랑카. 자, 우리 은경호 회장님을 뺄 수가 없겠죠. 은경호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영 이사장님.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 몇 년 만에 다시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고, 동포재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비스코 멤버들 금년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 한국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또 역시 동남아에서 또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저 박남종 회장님 아까부터 처음부터 계속 참석을 하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종 회장님. 박 회장님. 지나가야죠. 저기 아프리카 오만의 김전배 회장님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음소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지금 어제 도착해서 격리 중인데 방금 우리 재단 이사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홍익인간 역사 홍익인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홍익인간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역사 강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포재단에서는 앞으로 우리 재동포들을 위한 역사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또 이게 본인 스스로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우리 멀리 전 마카오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동섭 마카오 회장. 예, 마카오 이동섭입니다. 오늘 UN 피스콜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자리에 있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저희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아까 이제 구철 회장님 소리 들립니까? 구철 회장님, 예, 한 말씀 해주시고요. 구 회장님 음소거하시고. 됐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인사 도중에 좀 이상한 인사가 돼버려가지고 정말 죄송했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750만 재동포가 해야 할 일 중에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민족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어느 지역인가를 갖다가 잘 안 물어보고 어디 살았는가 그런 거를 갖다가 잘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조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당과 우리 한인회, 뉴카마들의 한인회도 같이 지금 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선배님들로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UN 피스코 정말 화이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남종 회장님 말씀을 시키려고 하면 자꾸 딴 데를 보시네. 그러면 저기 스페인의 이백민 유럽 부회장님. 예, 말씀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김동영 이사장님, 이 회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성곤 재단 이사장님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오늘 명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미주 본토에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성덕 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김성권 재동포 이사님 명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구절절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재동포들의 그 대변인 역할과 지원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홍익정신으로 새로운 지구 문명을 창조하자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UN 피스코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UN 피스코에 대한 지원을 오늘 강연 나오신 김에 지원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의 본부는 물론입니다만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게 될 해외 지부에 대한 재동포 단체라는 항목으로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차피 유럽에 온 김에 독일의 이기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권 이사장님,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처음 뵙는데요. 오늘 강연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해외의 많은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강연을 앞으로 자주 많이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영 이사장님,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허준혁 간사님께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왕 독일까지 간 거 프랑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상무 남유럽의 회장님. 이상무 회장님 마이크 켜주시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김성권 이사장님 강연이나 연설하실 때 뵈면 항상 불도저처럼 또 쉼없이 달려가는 기차처럼 그렇게 강연을 항상 들었었는데 오늘도 역시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또 열심히 하시던데 뉴질랜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고정미 회장님 일 많이 하시던데. 자,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세요. 예정에도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밤 11시가 넘었고요. 오늘 김성권 이사장님 강의 또 김동영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 김성권 이사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이념 갈등이나 지역 갈등을 없애자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없애야 되는 거 저희 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그거 어르신들 얘기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거 정말 들어주기 너무 힘든데 진짜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특히 이념 갈등을 지금은 완전하게 둘로 갈라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안을 혹시 예를 들어서라도 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몇 분만 더 하시고 나중에 마무리하시고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안정현 위원 좀 받을 수 있나요? 안 가면 노태철 지금 러시아 쪽이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LA 그레이스리 그다음에 독일의 미네네 진지의 아까 황정주 미얀마의 한영보 태국의 김정인 광저우협회 비비안 아까 고상구 회장님 그다음에 광주 지역의 김두환 구철회 회장님 그다음에 김석한 우리 정말 이번에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김선미 중국제회 간사님 아까 브라질을 정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요준 우리 회장님 동생분은 또 김요진 회장님은 중남미 한인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독일의 김학순 회장님, 나은숙 정말 샌디에고 오렌지 정말 이번에 고생 많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현숙 아까 부회장님, 시간상 해외 동포들뿐만 제가 인사드리는 걸 좀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박내일, 달라스에 아까부터 계속 지켜보셨는데 우리 박명희, 시카고에 내 친구기도 한데 우리 박우성 군, 고맙습니다. 박은미, 시애틀 서기, 박종국 의장님 말씀을 하셨고, 밴쿠버의 또 로터스 정,
또 중국의 서상이 하여간 뭐 여러분들 많은데 일일이 다 못합니다. 우리 양승이 또 이번에 저기 사무총장으로 가셨고 유해덕 중동협의회 또 중국 이건영 이종직 아까 저기 중국 그것을 알고서 가라. 일본 격의 저 최보인 회장님, 정원순 베이징 보보, 정희경 아이고 저 케이프타운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저 박재열 중국 대련, 광저우 협회 김대순, 아까 상동성 전용희 회장님 항상 고맙고요. 시애틀의 지가슬 저 청년위원장 최혜식님, 선양의 최채영님, 한상권 우리 호치민의 안치복 회장님, 우리 또 우리 근한나 열심히 좀 걸으시면서 지금 있는데 다음에 우리 또 주하원의원 비서관 하고 있는 우리 김남희, 우리 참고 우리 아직은 참석은 해주셨는데 뭐 멀리 앉아 계십니다. 우리 김교식 회장 감사드리고 자 이상으로 뭐 제가 다 소개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제발 요건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하신 그림과 귀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권 이사장님을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고 마무리 말씀 들으시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두 분에 대한 질문만 답하겠습니다. 아까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정승덕 회장님 피스코를 좀 확실히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저희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으로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또 이건 통일부에서도 좀 도와줘야 돼요 보니까. 네, 그래서 통일부하고 같이 해갖고 우리 피스코 정말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단체예요 보니까. 그래서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뉴질랜드 고정미 회장님 그때 행사 잘 치르셨어요. 제가 축사 보내드렸는데. 네.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이렇게 좀 답하고 싶습니다.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기독교인이시라고 그러면은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다 예수님 섬기듯이 그냥 섬기시면 돼요. 공경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불교 신자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면은 그러면 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고정미 회장님한테 감화가 돼서 고정미 회장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어렵지만 그게 제가 드리신 답이네요. 그리고 저 아까 한국에 물냉장 우리 강태선 회장님께서 계속 계셨는데 나가셨네요. 좀 한국을 대표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제 말씀들은 좀 아쉽지만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또 이 내용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중한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련해 주신 우리 김도경 유엔피스코 이사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김도경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불평안하고 또 지금 어려운 시간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그런 특강이었죠. 정말 영양가가 참 풍부한 모처럼 그런 좋은 강의를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물질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성권 이사장은 그 문명의 이 변화는 잘못된 물질 문명에서 앞으로 정신 문명으로 가야 하는데 이 정신 문명을 주도할 사람은 우리 인간 정신을 가지고 우리 대한 한민족이 주도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물질 문명에 아주 피해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팬들한테 물질 문명이 참으로 우리 인간의 정신을 이것을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원코리아 운동을
서쪽에서는 인연이나 지역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가 되고 또 남북이 하나가 되는 원코리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하나 되는 원월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 관련되는 그런 정신운동 물질 문명을 해서 다시 정신운동으로 가는 이런 운동이 지금 중심이 되는데 참 우리 한국께서 세웠던 이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나가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 각국에 다 건국이 된 일입니다만 우리 홍익인간도가 이렇게 훌륭하고 호상하고 정말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평화의 땅 모든 민족이 저는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대한민족이야말로 세계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문명, 물질 문명을 뛰어넘는 그런 정신 문명을 한민족의 호익인간 정신 하나가 되어서 하지만은 여러분 늦은 시간 또 그리고 늦은 시간 어려운 시간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주 뵈야겠습니다. 이게 재동포들이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모두 통틀어가 이렇게 송년 컨퍼런스에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크리스마스 전해서 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피스코에서 실물을 만들어서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은 전시 때부터 와가지고 생고생하셨어요. 김처장, 김봉선, 한은남, 전영규, 고영우, 김윤석, 자리는 못했지만 김상권, 김설아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우리 피스코 멤버들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이 또 전화가 가고 할 거고 또 이분들이 부탁을 해주십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이분들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내년 1월 4일 날 신년에 또 북한이 그때 신년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새롭게 신년 포럼을 함으로써 또 내년을 시작해 볼 겁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로 손 흔들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